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현직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틀었고요. 춥지 않는다고 했는데 팩트체크에서 조금 알려주세요. 월급 264만 원이 평균이라고 해도요. 그 앞에는 아주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는 이 광고 문구에 많은 이가 동의하지 못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국민과의 공감 문제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팩트체크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 일부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팩트체크에서 다룬 것 중에 올해 대표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좀 뽑아봤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봤으면 하는 팩트체크도 들여다봤다고 하니까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지난 1년 동안 몇 건을 팩트체크했습니까? 1월 5일에 시작을 해서요. 독도의 강치 국정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했던 이제 새는 나이와 만 나이에 관련된 팩트체크까지 모두 186번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 이제 자칫 짚어보지 않았다면은 진실로 포장이 돼서 그냥 넘어갔을 뻔한 중요한 일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난리치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독감보다 좀 약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사망자가 신종플루나 독감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메르스였습니다. 올여름에 워낙 이게 뭐 심각했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철호 의원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겠죠. 너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또 걱정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왔던 사망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치사율이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뭐 손만 잘 씻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 치사율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우디에서 집계된 치사율을 보니 44%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이게 과장된 거다. 그냥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까지 감안을 하면은 실제로는 1%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치사율이라는 거요. 발병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사망자를 따지는 거지 감염이 됐던 걸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기준으로 삼으면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의학의 기본을 벗어난 이야기였던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메르스 치사율 얼마였냐? 20.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던 점 감안하면은 이거 1%밖에 안 되는 질병이다라고 했던 이야기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또 젊은 사람은 안심해도 괜찮다. 또 공기 중으로는 감염이 안 된다고 했던 정부의 장담. 이것도 결과적으로 다 틀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젊은 환자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전까지 공기 중 감염 안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한국에서 그게 깨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다음으로 꼽은 사실과 다른 내용 어떤 겁니까? 올 한 해 또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궜던 이슈가 노동개혁 이슈였죠.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지난 14일 대학생들과 가진 간담회 장면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윗돌을 빼서 아래쪽으로 괴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장년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기초다, 기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년과 청년의 상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팩트체크에서는 그간의 이제 연구 자료를 통해서요. 청년 고용과 중장년층 고용 간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요. 또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늘려주는 수단이지 이 청년 고용의 마법 열쇠가 아니다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도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장관은 9월 노사정 합의가 된 이후에 기업들의 어떤 두려움이 사라져서 청년 고용이 늘었다라고도 했는데요. 저희 팩트체크에서 이제 대기업들의 내년 채용 계획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게다가 또 최근 두산그룹에서 신입사원에게까지 대규모 희망퇴직 받은 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 장관의 이 발언 역시 무색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꼽은 사실과 달랐던 부분. 이거는 집회 시 복면 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민중 총궐기 이후에 복면이 폭력 집회를 만든다 이런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헌 소송에서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확인 결과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맞지만 자, 이랬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단체죠. KKK단이 두건 쓰고 모이는 것을 공공장소에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초점을 맞춘 법이었고요. 예. 또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이 부르카 착용을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이 우리처럼 어떤 과격 집회를 겨냥한 복면금지법을 둔 게 아니고 또 현재도 이로 인해서 이들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외국 사례라든가 연구 결과라는 것을 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좀 가져오는 경우가 좀 사실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저희 팩트체크에서 제대로 짚어낸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6년에 팩트체크, 이런 팩트체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 요청 예. 저희가 또 받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뭐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거를 왜 하고 또 그 유래는 뭐냐? 뭐 또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지금 한일 외교장관 협상의 진실은 뭔지 뭐 이런 최근 이슈 짚어달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헌혈을 하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면 정말 안 좋은 거냐? 뭐 또 그러면서 이제 닭도리탕이라는 게 일본식 표현이 맞는 거냐? 여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잘 참고를 해서 내년 팩트체크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팩트체크에 좀 도움을 줬던 분들께서 뭐 인사 얘기도 전해 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예. 예. 지난 2월 이제 복지과잉 논란 그리고 또 이제 10월 노벨상 경제학자 왜곡 논란 등 이렇게 해서요.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 발언을 저희가 5차례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교수는 날카롭고 정확한 현실 분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 발언 분석 때 도움 말씀 주셨던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요. 신선한 정수기 역할을 해줬다, 응원을 한다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장그래법의 진실편에서 이 정부가 만화 미생을 보기나 하고 장그래법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준 윤태호 작가. 예. 항상 응원하고 손앵커에게 지적받지 않은 새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이분은 지금 주셨는데요. 나오시려고 저 뒤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예. 이런 아무튼 과분한 말씀들 잘 기억해서 2016년 더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과분한지 알면 된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화자찬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자화자찬에 이 도움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